MZ세대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왜 또 질문자한테 뭐라 그래? 뭐라고 해야 돼? 정신 못 차리면. 혼인 신고하고 투자한다. 혼인 신고 안 하고 투자한다. 안 했어요. 내가 볼 때 100%안 했어. 투자한다. 나 충격인데?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댓글로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또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종잣돈 모으기 시작한 40대 늦깎이입니다. 종잣돈을 3년 정도 모으면서 공부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한 불인이들의 공부 기간 및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다뤄주십시오. MZ세대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일 듯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 질문 관련해서 제가 MG 한 분 모셨거든요. 그래? 어떤 이분인가? 아니요, 뚱인데요. 야, 깜짝이야! 일단 부사님 오셨으니까 부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하시고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MZ세대를 대표해서 나온 부자된 세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제가 여기 한번 꼭 나오고 싶었거든요. 네, 처음에 아마 주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종잣돈 1,0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 없다. 제가 이제 댓글에다가 이런 주제면 저 할 말 되게 많은데?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걸 이제 PD님이 이제 보시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40대가 넘었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MZ세대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이게 약간 충고 내지는 꼰대짓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러면 MZ세대들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보통 종잣돈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부동산 공부 시작해도 되냐? 투자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2,000만 원 들고 처음에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 많이 시작하는 게 이제 인천에 뭐 빌라나 오피스텔로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쿵쿵나리님 경매초급반 수업을 듣고 첫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받았던 게 이제 인천에 있는 8,000만 원 되는 이제 빌라를 받아가지고 인테리어 비용 해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묶였어요. 그렇게 해서 첫 투자를 시작했었죠. 그렇게 이제 한번 이제 해보는 거를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는. 지금 질문에서 40대 늦깎이래요. 종잣돈을 3년 정도 모아서 공부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지 이야기를 했는데 종잣돈을 3년 정도 모으면서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나는 여기서 숨이 확 막혔어. 야,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하고 있으려고 그러면 이러다가 지치지 않나? 여기 10년 동안 공부를 하시다가 속세에 나오신 분도 계신데. 아, 10년. 아우, 그게 3년이 빨리 지나가, 훅 지나가. 아니 근데 지금 40대 늦깎이라는데 3년부터 돈을 모은다는 거야? 부동산 투자하기 딱 좋은 나이죠. 50대. 일단 3년 정도 공부하시려면 이거는 답이 저는 명확해요. 일단은 본인 지역, 그러니까 나와바리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공부를. 책 가지고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거 갖고 돈을 벌 수는 없어요. 돈을 벌려면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사실 3년도 안 걸리긴 하는데 일단은 책만 볼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라. 내 나와바리의 투자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 주거용도 못하고 상업용도 잘 못하는데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주제를 정하지 말고요. 일단 시세부터 공부하세요. 무조건이에요, 이건. 시세부터 정하고 나면 이제 싼 물건, 비싼 물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부터 하는 게 저는 제일 첫 번째라고 봐요. 맞아요. 저도 이게 첨언을 하면 이분이 이제 3년 정도 종잣돈을 모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 집에서 그냥 책 읽고 시드 모으고 이쪽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서 이 담을 쌓게 돼요. 그럼 너무 멀어져. 그래서 일단 진짜 발로 뛰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작은 돈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보일 때도 있고 아니면 공투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또 보면 욕심이 생기니까 3년 생각했던 것도 몇 개월로 앞당겨질 수 확률이 되게 많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100만원 벌어는 거 보이면 욕심이 생기면 움직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어디서 돈을 마련하게 되고 이렇게 그냥 멈춰있는 3년이나 멈춰있는 시드머니보다는 움직여라. 당장 투자가 안 되더라도 가서 봐야지만 마음이 바뀌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는 으로 많은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지만 저희가 강의나 스터디가 많이 있잖아요. 행복재테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행복재테크에서 좀 장점은 단계별로 로드맵이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는 곳이 있다면 같이 또 수업을 들었던 동기분들끼리 같이 임장도 다니면서 또 다른 물건을 할 때 또 만나서 임장도 하고 저도 이제 지방에서 혼자 투자를 해가지고 스터디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언제든지 내가 하기 싫으면 그냥 그만두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스터디 소속이 있다 보니까 내가 요즘에 뭐 하는지, 어떤 투자를 하는지, 왜 투자를 안 하는지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잘 되어 있는 스터디에 들어가셔서 나름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 하는 분들하고 또 어울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용기도 얻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 주제가 또 있어요. 종잣돈 1억회까지 모아봤다. 혹시 무지출 챌린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무지출? 말 그대로 일정한 기간 동안 하루에 무조건 지출을 아예 안 하는 거. 이거를 도전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한 달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제가 한창 열심히 돈을 모을 때는 한 달에 한 20일 정도 무지출에 성공한 적이 있어요. 교통비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정기권을 들고 다녀가지고 보통 이제 월 초에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쓰면 되니까 그 당일날 자체는 이제 지출이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커피도 아예 안 마시고 정말 커피 마시고 싶을 때는 탕비실에 항상 가면 아무도 안 마시는 카누 커피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마시고 점심에도 간단하게 집에서 도시락 싸고 다니거나 아니면 단백질 쉐이크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지출을 아예 안 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오, 20일까지 대단하다. 20일 동안? 몇 살 때 그렇게 하세요? 그게 이제 26. 그러면 지출을 얼마나 세이브 가능한가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항상 보상의 심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막 극단적으로 줄이면. 그렇게 했더니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일 동안 일단 안 쓰니까 절대적인 지출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어찌됐건 월급의 7, 80%를 저축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7, 80%를 저축을 하려면 진짜 이런 식의 생활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야 7, 80% 모으지. 요즘에 MZ세대들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름 풍족하게 좀 자란 면들이 많아서 멘탈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욜로족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지출 챌린지 병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무지출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당장에 돈이 없잖아요.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이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목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지출 만약에 달성을 하잖아요. 일단 저는 이제 100만 원 아꼈으면은 내가 정말 평소에 가고 싶었던 식당이 있어요. 가서 지출을 하는 거죠. 계속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내가 돈을 열심히 해서 잘 벌면은 이런 곳에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시각화 좀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평생을 그렇게 무지출 챌린지를 하면 그건 그지고 그냥 기간을 정해두고 그걸로 이제 돈을 그 다음부터 불려야지. 그러면 이 주제도 한번 해보죠. 우리가 돈을 모으려면 신용카드를 쓴다 아니면 잘라버린다. 전 잘나셨죠. 어느 순간 보니까 계획되지 않은 지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 돈을 저축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카드를 한번 잘라본 기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자른 만큼 들 써요? 그에 대한 기억은 없는 거 보니 별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자르기만 하고 다시 만든다. 아, 불편하네? 그러면서 다시 만들고. 저도 잘랐었어요. 처음에 이제 취업하고 나서 한 2달 정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백 사고 여행하는데 이제 카드 긁고 했던 적이 있는데 아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마음 먹고 잘랐거든요. 근데 지금만 생각해보면은 아 신용카드를 그래도 쓰는 게 필요하다.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해서 체크카드만 한 1년 정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공부 시작하면서 처음에 낙찰을 받았는데 은행에 갔거든요.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용카드 이런 거 쓴 것도 별로 신용 실적이 아예 없어서 직장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저 등급이 한 4등급인가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연체한 적도 없는데 불구하고 아 그때 이제 느꼈죠. 아 신용카드를 써야 되겠구나 투자하려면. 저는 이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돈을 모으려면 카드를 쓴다 안 쓴다에 대해 주제인데 금액에 대한 기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연봉이 1억을 넘어가 이런 사람들은 지출을 줄여서도 돈을 모아도 시드가 확 늘어나니까 괜찮을 것 같고 연봉이 5천 이하다 지출을 줄여서 돈을 모으기보다는 어쨌든 재테크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5천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다 사람 성향 차이인데 나는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막 쓴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쓰고 싶을 때 쓰고 먹는 거에서 좀 안 아껴요. 지금도 보면 내 지출에 나름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비인데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한 200이 넘어 한 달에.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푼푼이 모아지는 거는 아껴서 종잣돈을 만드는 거 한계가 있고 차라리 투자 공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종잣돈 풀리는 게 더 속도가 빠르다. 나는 이제 내 경험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신용카드를 일단 자르면요 갖고 있는 거보다 지출은 뜨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신용카드로 쓰는 것 자체가 나중에 증빙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직업군 중에서 프리랜서나 아니면 전업주부나 이런 분들은 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맞다고 봐요. 신용카드 작년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걸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오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투자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자른다고 지출이 그렇게 찌지 않는다. 차라리 무지출 챌린지를 해야 된다. 무지출 챌린지를 해야 지출 줄 수 있다. 맞아요. 뻘조님이 제가 금융권에 있었으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는 혼인 신고하고 투자한다. 혼인
혼인신고 안 하고 투자한다. 이거 왠지 부세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안 했어요. 내가 볼 때 100%안 했어. 자, 부세님, 본인 경험을 솔직하게 여기서 얘기해주세요. 앞에 평생이라는 말이 빠졌네요. 평생 혼인신고 안 하고 투자한다. 진짜? 부세님이 얼마 전에 결혼을 하셨는데 혼인신고 안 했습니까? 네, 안 할 거고요.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야.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아는 사람도 많아요. 아, 그래요? 부세님은 사실 결혼 전부터 투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하지만 시기라는 게 있잖아. 보통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나는 지금 했었는데 안 한다? 남편하고 동의를 받은 거예요, 서로? 네. 서로 저희는 공부를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혜택이 거의 없어요. 혼인신고를 해도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런 거 빼면은 사실 혜택이 거의 없다 왜 보니까. 애기 놓고 하고 하면 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혼인신고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걸로 또 따지는. 네. 해외도 보면은 그렇죠. 유럽은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긴 하던데. MG를 이해하려면 알고 계셔야 돼요, 세라미스님. 아, 그래요? 아니, 너무 올드하신 거 아닙니까? 나 지금? 결혼신고 안 한 거에 너무 깜짝 놀랐어. 제도가 그렇게 많은 것들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 가지 혜택들도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제도는 사실 몰랐어. 나는 당연히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쭉 따라오는 줄 알고 당연히 약간의 손실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혜택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일정 기간은 좀 지나면 해야지 이걸 가늠을 할 줄 알았더니만 그런 혜택들이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지 혼인신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나 충격인데? 이거를 이해해야 MG에 가까워지는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혼인신고 안 하더라도 청약 당첨이나 이런 게 지금은 수월해졌기 때문에 더더욱이 요즘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결론이 혼인신고 하지 마라. 생각보다 많이 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엄격히 따져보면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게 옛날 관념 때문에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생각보다 많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회원분들의 질문이 또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질문 하나만 우리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투자 이후 종잣돈이 부족할 때 지치지 않고 즐겁게 투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왜 또 질문자한테 뭐라 그래? 뭐라고 해야 돼? 정신 못 차리면 종잣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즐겁게 투자해요? 돈이 없잖아요. 재미가 확 없어져요. 일단은 생각 자체를 돈이 없는 투자 공부만 하는 건 정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투자를 하면서 내가 이 물건을 투자해서 종잣돈이 들어올 수 있게 어쨌든 돈이 없는 사람은 단기 매도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일단 하나 탁 사놓고 일은 저질러 놓고 재밌게 하겠다? 그게 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없어요. 없대요. 이거는 저희 제수다 쪽 공식 입장이 아니고요. 팔콘님의 개인적인 사견임을 밝혀드리고요. 저도 처음 목표는 당연히 단기 매도 생각하고 투자를 하지만은 항상 투자라는 게 자기 맘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의도치 않게 이제 1년 정도 완전 장기는 아니지만 거의 한 중기 투자 정도가 됐는데요. 2천만 원 투자하고 나서 돈이 이제 똑 떨어진 거예요.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돈맥경화라고 하잖아요. 흔히 말해서 제가 예전에 몇 번 출연해서 했던 적이 있는데 복귀 임장을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복귀 임장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막상 있으면 내 돈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투자 물건만 사실 찾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사실 없으니까 오히려 막 몇십억짜리 막 몇백억짜리 물건을 자신감을 가지고 가서 볼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부동산 가서 빌딩 같은 거 보러 가면은 얼마 들고 오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또 27, 26 이럴 때니까 엄청 약간 좀 무시를 했어요. 초반에 가면은. 근데 이제 한참 그때 코인 투자가 열풍이었거든요. 코인으로 이제 돈 좀 벌었다. 약간의 거짓말을 하면서 물건을 봤던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물건을 봐야 되는구나. 새로운 세상을 만났죠. 내 돈 가지고 막 1억, 2억짜리 물건 볼 때랑 돈이 오히려 없으니까 금액의 그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런 물건 보면서 나중에 돈 생기면은 저렇게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감을 많이 좀 그럼 심었어요. 부세님은 지금 말씀하실 때 내가 네. 투자하고 나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원 한 푼 없었다. 1,000만 원 이하로 됐던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첫 해는 거의 1년. 처음에 딱 투자하고 네, 처음에 나서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다행히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그때 이제 모아가지고 또 모은 돈으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투자를 했었고요. 제일 길었던 게 이제 1년이었어요. 그럼 1년 동안 복귀 임장을 계속 다니면서 어차피 100억짜리 물건도 지금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1억짜리 물건도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해. 그러니까 100억짜리 물건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재미를 느꼈나요? 저는 그때 이제 상가가 저한테 좀 잘 맞았었어요. 변하는 게 이제 계속 보이니까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임장
실제로 갔는데 못 받은 물건이나 아니면은 저희 뭐 동네에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쉬는 날에 한 번씩 이제 가가지고 봤어요. 그때는 공실이었는데 지금도 공실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또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에 얼마 보증금이랑 월세 내고 들어와 있는지 궁금하니까 부동산 가서 다른 거 물어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를 해줘요. 여기 이 사람은 그래서 투자를 잘했구나 못했구나라는 결론을 딱 내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 사업을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출도 되게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이제 복귀 임장 하면서 이렇게 좀 알게 되고 그랬었어요. 우리는 항상 돈이 없잖아요. 아무튼 통장에 뭐가 이렇게 많이 찍혀 있으면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도요 종잣돈이 계속 쌓이는 것도 아니고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치지 않고 즐겁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책상 위에 앉아있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일맥상통한데 돈도 없는데 그럼 책만 보고 있으면 내가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밖으로 나가라. 내가 혼자 투자를 하거나 임장을 하거나 이런 게 두렵다고 하면 이 강의를 들어보면 강사의 어떤 달란트가 있고 이 사람은 이 수업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고 이게 있어서 나는 그래서 의미가 다 있다. 그래서 굳이 그 안에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스터디별로의 이 사람의 장점은 뭘까, 이 사람의 엑기스는 뭘까를 찾아다니면서 이걸 유지하는 것도 이 안에서 즐겁게 투자하는, 그러면서 자기 맞는 포인트가 왔을 때 딱 잡을 수 있는, 이것도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에 아까워하지 말아라. 그 소리 난 진짜 해주고 싶더라고. 정리하면 지치지 않고 즐겁게 투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책상 앞에 앉아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고, 현장에 나갔을 때 혼자 있지 마세요. 옆에 돈 없는 누군가가 또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돈 없는 사람들끼리 현장에서 임장을 다니거나 물건 분석을 하게 되면 그나마 지치지 않고 즐겁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부사님 나오셔가지고 훨씬 더 풍성한 제스처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안 할 거예요? 혼인신고를? 네. 결혼만 해도 돈을 몇 천만 원씩 준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나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